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원책입니다. 오늘 6월 1일 지방선거일입니다. 이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면서 시작을 한 게 바로 이 지방선거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이 좌파들은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정치학적으로는 대중민주주의, 매스 데모크라시, 나아가서 정당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특정 시민의 소유가 아니라 수많은 대중의 소유다. 수많은 대중이 직접 스스로를 다스리는 제도다. 그 바탕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에 기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기초의회를 보면 지방에서는 토와 지역 유지들, 그리고 도시 지역은 지역 정치꾼들의 사교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초의원이나 하물며 시의원 이름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더 나아가 구청장 이름을 알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도 절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3분의 1 될까요? 알고 있는 것은 지금의 구청장이,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 소속이다 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을 가진 선출직은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그리고 대통령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선진민주정이 되기에는 아직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민주정이 되더라도 서울의 경우 메트로폴리탄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대에 과연 구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 마포구 의회가, 서대문구 의회가, 아니 서초구 의회가 무슨 특별한 규칙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국회와 여야 지도부는 왜 이 문제를 아직도 방치하는지 저는 자목 궁금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지방선거일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지방 권력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당장 서울시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 권력이 바뀌면 실제 우리 생활에서 바뀌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정치판을 봤을 때 지방 권력이 바뀐들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로서는 무엇 하나 계획한 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대중의 힘은 엄청납니다.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갓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압승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등 뒤에 대중의 지지를 두고 있다는 것처럼 더 큰 힘은 없으니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개혁과 함께 전 정부 적폐청산에 나서겠죠. 이 경우 민주당은 국회 다수를 무기로 윤 대통령의 개혁에 저항을 하겠지만 그건 헛된 몸부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민주당의 이 혼란을 추스릴 구심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재명은 민주당이 몰락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대장동 게이트의 수사망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의힘이 목표한 광역단체장 9곳 정도가 승리하지 못하고 영남 5곳에다가 서울을 포함해 한두 곳을 근근히 이기는 예상외의 패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곧장 식물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는 일을 하고 싶어도 절대 다수 야당이 반대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일은 야당의 새 구심점이 될 사람과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협치라는 명분 아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새 구심점은 개항을 해서 이겨 문내에 들어와 야당의 새 구심점이 될 이재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방선거는 생각처럼 가벼운 선거가 아니라 이 나라 명운이 걸린 선거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정구간쟁이냐, 권력에 대한 견제냐. 그게 오늘 결정됩니다. 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현재의 판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대중이 초미의 관심을 쏟는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와 그리고 개항을 해서 이재명이 살아남아 방탄조끼를 입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나머지 광역단체장은 어느 정도 승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남 5지역은 국민의힘 그리고 호남 3곳은 민주당 승리가 거의 불변입니다. 바뀔 리가 없죠. 서울과 인천, 충북, 충남, 강원은 국민의힘 우세가 여전합니다. 만약 승부가 바뀐다면 이변으로 기록될 정도가 됐습니다. 막판 시소게임을 벌이는 곳은 경기도와 대전 그리고 민주당의 절대 우위에서 김포공항 이전 논란으로 갑자기 혼전지구로 바뀐 곳 바로 제주입니다. 그래서 여야는 어제까지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경기도지사와 대전시장 선거 그리고 개항을 보궐선거에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을 석권하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대구, 경북 그리고 원희룡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참패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가장 당황하는 사람은 이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가장 절감하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김정수 부부일 것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두 당은 대전과 경기도 개항을 해서 지난 이틀 동안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내세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입니다. AI 윤석열까지 등장했더군요. 말하자면 새 정부 출범의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원내대표 권성동이 30일 대전에서 열린 선대위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을 확실하게 챙기겠다. 대전의 발전을 위해 예산 폭탄을 확실하게 투여하겠다. 여당이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산 폭탄을 투하하면 그 폭탄은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방선거 막판 개항을 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텃밭이라고 알고 출마를 했는데 어찌 이렇게 된 겁니까? 겉으로는 경기도지사 사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서 이 수도권 3곳 중에 한 곳이라도 이겨야 한다며 총력전을 벌이는 것 같지만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개항을 이재명을 지키는 게 이재명을 사수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윤호중, 박지원 두 비대위원장의 개항을 찾아 마지막 지원 사격에 나섰을 정도입니다. 박지원이 돌발 행동으로 지도부 균열을 일으켰던 민주당 두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을 양쪽에서 에워싸고 원팀을 강조하는 모습이 낯설게 보이는 것은 비단 저뿐이 아닐 겁니다.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죠. 이 김민석은 국민의힘 싹쓸이만을 막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석의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호남, 제주 4곳조차 여차하면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설마 호남이 흔들리겠습니까? 하지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방선거 승부를 떠나 촛불혁명이라며 광란의 쇼를 벌인 지 5년이 됐습니다. 검찰 개혁을 한다며 대검찰청 앞에서 깃발을 든 어린 학생들을 앞세우고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친 지 2년. 이재명과 문재인을 지키겠다며 이 마지막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을 빼앗자고 한 지가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청와대 앞 무대에 올라 두 손을 흔들며 퇴임했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됐다. 해방됐다. 여러분 덕분에 마지막까지 행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을 하며 문재인이 퇴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민심이 돌변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민심은 문재인과 민주당을 떠나 있었습니다. 다만 온갖 퍼포먼스를 앞세운 선전선동으로 이 편가르기를 한 덕분으로 문재인과 민주당은 끝까지
40%의 지지를 가졌을 뿐입니다. 아마 이 장면은 미래 정치학 교과서에서 선전선동 정치 이런 챕터로 다루질 것입니다. 선전선동이 어떻게 국가를 몰락시키는가, 어떻게 편을 가르는가 충분히 다룰 필요가 있죠. 어떻든 현재 판세를 묻는다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의 말입니다. 최소 광역단체장 9곳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다. 민주당은 이렇습니다. 총괄본부장 김민석의 말입니다. 호남과 제주 4곳 외에는 우세하지 않은 선거 환경이다. 제가 보는 판세를 말씀드릴까요?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언론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투표율은 생각보다 높을 것이고 이 국민의힘은 무난히 광역단체장 적어도 11곳 정도는 이길 것입니다. 11곳 이상을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곳이 많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생각보다 많은 변화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답을 주고받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자들과의 문답이 일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마치 선진 민주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승세를 구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앞길에 가장 영향을 미칠 선거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은 생각처럼 순항하지 못하고 험난 파도를 만났습니다. 파도 정도가 아닙니다. 태풍을 만난 겁니다. 이재명은 나름대로 앞으로 5년을 설계하면서 계양을 보궐선거로 국회에 나가는 꾀를 냈지만 이게 졸지에 자신의 명운을 건 하지하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하책 말입니다. 이재명의 업소가 이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독주와 독선을 막아낼 최소한의 균형과 안정을 선택하는 선거다. 민주당이 균형을 통한 국정 안정의 기회를 달라 독주와 독선이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어땠는가요? 문재인 정부는 막강한 중앙 권력에다가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삭슬이 했습니다. 지방 권력을 독점한 겁니다. 거기다가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뒀습니다. 사법 권력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방송 권력도 장악했습니다. 이런 권력을 가졌을 때 왜 국정 안정을 위해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도 권력을 나눠주자고 얘기를 하죠. 그때는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내로남불입니까? 이런 판에 얕은 지식으로 한방 날린다고 내놓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엄청난 실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포공항은 국가적 자산입니다. 전 세계 메트로폴리탄 옆에 아니 가운데 이런 공항이 없습니다. 김포공항은 영종도 공항을 보완하는 공항이자 유사시의 대체 공항입니다. 무엇보다 도심과 가까운 데다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다분히 적극적으로 보이는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하며 제주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중엔 공식 토론회에서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기까지, 예객기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예객기가 있는가요? 무슨 드론을 타고 제주도로 갈 일이 있습니까? 그 해저터널은 공학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불투명하며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설계에만 10년은 걸릴 대토목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낱 산을 뚫는 터널 정도로 이해하고 더욱이 그 해저터널로 서울 창동에서 제주까지 KTX로 2시간 만에 간다는 허황된 말을 한다면 이를 어찌 받아들여야 합니까? 거기다가 이재명은 김포공항 이전이 제주도 관광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청주나 원주까지 가서 제주도 관광을 간다?
참 삼척 동자도 웃을 말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벌어졌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반박을 하고 이 전 국민적 반발로 커지자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김포공항 이전 반대는 지방선거 최악의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치고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가 살펴보니 이재명 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국민의힘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포공항의 완전 이전을 제시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에서 김포공항 이전 지속 추진을 약속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작년 7월 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민주당 시의원이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견해를 묻자 상당히 경청하고 검토해 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남준은 이재명 깎아내리기에만 눈이 멀어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헛발질한 꼴이라며 다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당한 정책 경쟁보다 얕은 수로 국민을 현혹하려 했던 이준석 대표의 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악의 자살골로 기록될 것이다. 김포공항 이전을 함께 공약했던 송영길도 31일 오세훈도 지난해 김포공항 이전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가 이제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영길은 선거 유세에서 지난해 서울시의 시정질의 당시 오세훈이 민주당 시의원의 김포공항, 인천공항 통폐합 제안에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자 오세훈은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이런 의견이 있는데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답변하면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오세훈이 말입니다. 송 후보가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다. 온 전국을 들끓게 만들어 전국적으로 힘들게 하더니 무리수를 놓은 것 같아 안쓰럽다. 어떻든 김포공항 이전 같은 설익은 얘기나 하는 우리 정치권이 한심하기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민주당 선대본부장 김민석은 라디오에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아니라 연구과제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연구과제입니다. 이 후보는 인천으로 가시고 송 후보가 서울로 온 상황에서 두 분이 연구과제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초장기 연구과제로 검토하는 협약을 한 것이다. 연구과제 협약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별명입니다. 자, 다른 문제 하나만 짚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친인척 등 대통령 특수관계인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판이 잠깐 시끄러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법에서 정한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은 이번에 윤 대통령도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니 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검경에서 하면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대통령이 친인척, 측근의 비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바뀐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문재인을 향해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주장해온 사안이라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사안이 점점 커지자 대통령실은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답변 과정에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한 발 뺀 겁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은 법률에 따른 국회입법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특별감찰관 법에 따라 이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말이 이렇습니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임의 규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임명하게 되어 있는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언론에 나온 윤핵관의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진짜 윤핵관이죠. 장제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 저 또한 생각이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집 앞에 보수단체들의 확성기 시위와 관련해서 집안에 갇힌 생쥐꼴이라며 부통을 터뜨린 게 화제가 됐습니다. 문다혜가 5월 28일 트윗에 올린 글입니다. 들이받을 생각하고 왔다. 나설 명분이 있는 사람이 자식 외에는 없을 것 같았다. 구치소라도 함께 들어가면 그 사이라도 조용하겠지 하는 심정으로 가일차게 내려왔는데 현실은 참담과 무력, 수적으로 일세다. 문재인은 5월 15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쓴 적이 있죠.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승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 자, 사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쪽에서 고소를 검토한다는 말도 들리고 민주당이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뉴스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30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어놨습니다. 그러자 과거 민주당이 한 짓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쥐땡땡 등의 막말을 쏟아낸 시위가 4개월간 벌어졌을 때 오히려 시위에 참가하고 독려한 사실이 있죠. 실제 그 시위에 참가한 정치인 명단도 있습니다. 자, 모든 건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 사필 규정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